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의 박 씨는 단 3주 만에 저녁 식사에서 단 한 가지 채소를 바꾼 것만으로 혈당을 30포인트 이상 낮췄습니다. 약을 더 먹지도 않았죠. 여러분은 혹시 믿으시나요? 올바른 채소를 고르고 제대로 조리하기만 해도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시금치 양배추부터 어성초까지 한국의 평범한 채소 10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당뇨를 조절하면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놀라운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게 만드는 3가지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채소를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식탁에 오르면 항상 4-5가지 반찬이 함께하죠. 김치 단무지, 미역무침, 시금치나물 등. 하지만 김준호 박사는 말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서울에서 만난 많은 고령 환자들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매일 채소를 먹지만 혈당은 여전히 높고 심지어 약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의 핵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채소를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70세의 박 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밥을 줄이고 절인 채소와 참기름 무침을 자주 먹으며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그의 당화혈색소 HbA1c는 7.3에서 8.1로 상승했습니다. 김 박사가 식단을 검토해보니 박 씨의 소금과 기름 섭취량이 권장치의 2배나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며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또한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채소 속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는 이것을 건강의 착각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에 빠져 조리법이 진짜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또한 섭취 시점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채소는 아침에 먹으면 췌장을 깨우고 점심에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으며 저녁에는 간을 쉬게 해줍니다. 반대로 저녁에만 먹거나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몸이 항산화 물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된다고 믿었는데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박 씨의 이야기에 공감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가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김준호 박사는 환자들에게 하루의 시간대별로 채소를 나누어 먹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간과 췌장이 깨어나면서 인슐린 반응이 가장 활발해지죠. 그래서 김 박사는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아침 채소를 식단의 기초로 두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에만 넣는 채소로 생각하지만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 당이 혈액 속에 머물지 않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돕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1분만 데친 뒤 부드럽게 물기를 짜고 검은깨와 아마씨유 몇 방울로 무쳐 먹는 것. 김 박사는 이것을 기적의 아침 반찬이라 부릅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채소에는 알파리포산이 들어있어 가니 밤새 쌓인 노폐물과 산화물질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되찾게 돕습니다. 아침에
보리죽과 함께 숙주나물을 한 그릇 먹으면 점심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뿌리채소 무입니다. 무는 간에 열을 내려주고 아침에 과도한 당 방출을 막아줍니다. 얇게 썬 생무나 살짝 절인 무를 청사과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김 박사는 이 세 가지를 황금 아침, 삼각형 이라 부릅니다. 몸은 가볍게, 마음은 맑게,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게 만드는 조합이죠. 그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아침 식단을 10일만 실천해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기분이 한결 밝아졌다고 전합니다. 혹시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만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아침 채소 삼각형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한국식 아침 레시피 전체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Healthy Morning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제가 알겠습니다. 채소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청자들에게 김준호 박사는 다음 단계로 점심 식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췌장을 깨우는 시간이라면 점심은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균형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핵심 채소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는 조용한 영웅이라 불리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을 보호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김 박사는 양배추를 기름에 볶지 말고 찌거나 구운 고기와 함께 쌈으로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천연 효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혀야 합니다. 너무 익힌 당근은 혈당 지수가 거의 2배로 높아져 흰쌀밥처럼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는 68세의 한씨 환자를 기억합니다. 당근찜을 즐겨 먹던 그녀는 식단을 생양배추 당근 샐러드로 바꾼 뒤 단 6주 만에 HbA1c 수치가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많고 몸을 식혀주는 채소로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 흡수를 늦추고 당뇨로 인한 갈증을 완화합니다. 식사 전에 오이를 몇 조각 먹으면 갑작스러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노년층에게 이렇게 간단한 순서를 추천합니다. 채소 먼저, 밥 다음 고기, 마지막.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최대 2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채소는 혈당 급등을 막는 자연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먹을 때만 그 힘이 나타납니다. 혹시 밥을 줄여도 혈당이 여전히 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먹는 순서를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방법을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식후 혈당을 완화시키는 양배추 오이 샐러드 레시피 다큐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I want to try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건강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점심 이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운 뒤 김준호 박사는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겉보기엔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밤중 혈당 급등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가 지면 간과 신장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채소를 먹거나 늦게 식사하면 몸은 남은 당을 처리하느라 밤새 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저녁에 먹으면 몸을 정화하고 인슐린 균형을 돕는 채소 그룹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어성초입니다. 살짝 매운 향이 있지만 신장 해독, 염증 완화,
혈당 조절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김 박사는 배나 청사과와 함께 갈아 따뜻하게 마시라고 권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는 샐러리와 두부를 넣은 맑은 국을 추천합니다. 소화가 편하고 노년층이 저녁에 먹기 딱 좋습니다. 마지막은 깨잎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밤사이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김치나 절인 반찬을 피하세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염분이 간을 밤새 일하게 만들어 아침 혈당을 올립니다. 김 박사는 저녁에 단 한 가지 채소만 바꿔도 혈당과 수면의 질이 동시에 좋아지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잠은 때로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혹시 밤에 자주 목이 마르거나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넌저녁 채소 3종 세트를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숙면과 야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샐러리 여성초배 주스 레시피들을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Good Sleep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요약란에 전체 레시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채소 그룹을 설명한 뒤 김준호 박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간과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채소를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 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골라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그 효능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 말에 놀란 시청자도 많았습니다. 김 박사는 매일 채소를 먹으면서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3가지 흔한 실수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참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에 채소를 볶는 것입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은 좋지만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산화물질이 생겨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는 대신 카놀라유나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2분 이내로 빠르게 볶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채소의 천연 효소가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짠 김치를 먹는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 식탁의 영혼이라 불리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을 과도하게 피로하게 만들고 혈당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저염김치나 자연 발효 백김치를 추천합니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장 건강과 혈당 안전계도 좋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덜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침을 거르면 간이 밤새 저장한 당을 계속 내보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김 박사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 볶는 방법을 바꾸고 소금을 줄이고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I've done that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정말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댓글 중 일부를 선정해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 3일간의 한국식 식단표 넬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 흔한 실수를 바로잡은 뒤 김준호 박사는 환자들에게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면서도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국식 하루 식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양을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앞서 소개한 대로 보리죽과 살짝 데친 시금치로 시작합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들어있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점심에는 고등어구이와 찐 양배추, 그리고 식초에 살짝 절인 오이를 추천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며 특히 당뇨 환자나 노년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는 배추국과 어성초를 곁들인 두부찜이 좋습니다. 가볍지만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식사 사이에는 보리차나 샐러리차를 마시면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 것이 당길 때를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3-2 황금 비율 입니다. 즉, 곡물 50% 채소, 30% 단백질, 20% 그가 모든 고령 환자에게 적용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공식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 식단을 약 4일간 실천한 환자 10명 중 8명은 약을 바꾸지 않아도 평균 혈당이 약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혹시 60세 이상을 위한 24일 3-2 식단표 1호를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I want to receive it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 설명란에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전체 식단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5-3-2 식단법을 소개한 뒤 김준호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식사 속도와 호흡 습관, 즉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먹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치료 시간에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리듬을 연습하게 합니다. 즉, 한 입을 5번 천천히 씹고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쉰 뒤 삼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은 많은 노년층 환자들의 인슐린 스트레스를 줄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숨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74세의 이 씨 사례를 들려줍니다. 서울에서 평생 바쁘게 살아온 탓에 늘 빨리 먹던 그녀는 식단을 완벽히 지켜도 혈당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먹고 리듬 있게 호흡하는 법을 배운 후 단 2주 만에 당화혈색소 HbA1c가 0.6포인트 낮아지고 숙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당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화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과식을 막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식사는 명상하듯 하세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평소보다 30% 천천히 먹는 노년층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할 때 미래 급하게 먹거나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식사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김 박사의 555 식사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호흡 식사 리듬 영상을 만들어 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Eat Slow Live Long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김 박사와 함께 새로운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자 김준호 박사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채소에 대해,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 그리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노년층을 진료하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박 씨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시니어 자연 치유 당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단 30일 만에 내장 지방 3kg 감량, HbA1c 0포인트 하락, 그리고 당뇨약 한 가지를 끊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박 씨의 눈빛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몸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침 혈당을 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조리된 한 접시의 채소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요리를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하루의 작은 의식으로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뇨는 벌이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늦추고 진짜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을 선택하라는 부드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노력했지만 결과가 느리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회복의 여정은 오늘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댓글에 I trust my body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제 진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채소의 혈당 안정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4가지 한국 전통 향신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쉬울 선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김준호 박사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 증명해온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음식과 꾸준한 습관이 있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박 씨, 이 씨,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단순히 채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진짜 건강이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매일의 올바른 선택에서 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때로는 잘 조리된 채소 한 그릇이 하나의 심장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subscribe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채소의 혈당 안정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4가지 한국 전통 향신료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건강은 언제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